같은 함수를 이제 여러 번 합성을 해서 상등 함수가 나오는 어, 이러한 조건을 이제 뺨 때리기라는 논리로 내가 잘 정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뺨 때리기가 뭐였냐면은 변수가 두 가지예요. 몇 번을 합성을 해서 상등 함수가 나왔는지가 첫 번째, 그 n이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들의 정역과 공역을 구성하는 그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 두 가지가 바로 변수라고 했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요걸 달성하는 경우는 오로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f 자체가 어 자기 자체가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에요. 그거를 인제 보기 좋게 이 그림에서 나타내게 되면 어떤 a라는 녀석이 이렇게 항등함수의 규칙을 따르게 되면 얘는 몇 번 합성을 하건 항등함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법이 인제 쪼금 생각을 해야 되는 파티를 구성하는 경우인데요. 음. 이 파티를 구성하는 경우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가 인제 4 라고 한다면 이 파티의 명수는 4의 약수인 1, 2, 4가 됩니다. 어 이 1의 경우가 인제 방금 했던 이렇게 셀프로 뺨을 때리는 경우고요. 자, 왜 2 명과 4 명이 약수가 되냐면 여기는 4 명이 파티를 맺어서 서로 각자 다른 사람에게 뺨을 때리고 마지막에 때린 사람이 처음 때린 사람으로 돌아오는 마치 원순혈 과정으로 하는 과정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만약 이게 아니라 중간에 깨지게 되면 직접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갑자기 상등함수 자기 자신 셀프로 뺨을 때리게 되면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여러 번 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포인트인데 그 돌아오는 게 안 되는 게 확인이 된다 이겁니다. 음. 자, 그래서 4의 약수. 그러니까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돌아오고 다시 가서 또 돌아오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은 4의 약수, 그러니까 n의 약수인 그 팀 구성으로만 인제 어떤 로테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자, 근데요, 그 팀의 구성원들이 여기 있는 X라는 집합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팀의 구성수가 너무 많으면 7 명이서 팀을 맺어야 돼요. 근데 여긴 5 명밖에 없죠. 그래서 n의 x보다는 작아야 되는 두 번째 성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 고려했을 때 구성될 수 있는 팀원 수가 총 몇 명인지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구하는 그 경우의 수를 특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14번하고 앞에서 풀었던 12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같이 뺨따리가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은 14번은 그냥 생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함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섞여 있으니까 이제 함수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죠. 12번은 그 경우의 수로 구하게 되면 두 개인데, 그러니까 두 개의 경우에서만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었다면 얘는 찐 경우를 세는 과정으로 한번 뺨때리기를 복습해 보면서 이 14번을 해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f를 두 번 합성하면 x가 나오는 상등함수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로서 이 녀석이 팀을 구성하는 거는 셀프 혹은 두 명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의 개수가 4 명이기 때문에 두 개는 모두 가능하게 되죠. 자, 인제 내가 이 ABCD를 갖고서 이 4 명이 화살표를 쓰는 엔트리를 잡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4 명을 인제 이렇게 잡아 볼 수 있어요. 전체 4 명이 화살표를 어떤 방식으로 쏠지, 팀을 구성할지 셀프를 할지 결정을 할 건데, 자, 2 명끼리 팀이 가능했으니까 2명 팀, 2명 팀 이렇게 4 명이 다 결정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제 2 명은 팀을 구성해서 파티 플레이를 하는데 얘네는 그 셀프 뺨을 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4 명이 모두 셀프 뺨을 때리는 약간 광란의 밤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제 소분류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인제 2 명이 선발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 컨비네이션 배웠을 때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잠깐 재학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분할 분배. 분할 분배가 뭐냐면은 여기 인제 그 1, 2, 3, 4 라는 4 장의 카드가 있을 때 내가 이걸 두 묶음으로 분할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4개 중에서 2 개를 선택하고 남은 2개 중에서 2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하고 끝나기 쉬운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는 그 묶음이 같은 수만큼 2팩으로 나눠 줘야 되는데 이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서 1, 2가 선택이 되고 여기서 3, 4가 선택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3, 4가 선택되고 여기서 1, 2가 선택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1, 2가 같은 묶음, 3, 4가 같은 묶음이어서 이 두 경우는 같은 경우지만 이제 다른 걸로 카운트가 된 겁니다. 어, 만약에 이 주머니가 이름이 붙여져 있다면 다른 경우로 인정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분배해서 어차피 해줄 거기 때문에 같은 묶음에서는 일단 나누기를 하는 걸 디폴트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둘둘 나눌 때 4C, 2C, 12에서 2로 나눈 이제 6개가 경우가 되는 겁니다. 둘로 이렇게 나눌 때는 말이죠. 그리고 둘로 나눴어요. 그럼 그 두 명이서 인제 그 파티를 구성을 한 건데 로테이션은 이제 원순위랑 똑같아서 1팩 1팩이니까 따로 계산해 주지는 않고 그냥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둘로 나누는데 나머지는 나눌 필요가 없죠. 2팩으로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2개가 나오게 되고요. 아니 그 4, 3이니까 이게 6개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나누기 2를 해서 3개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가 나오게 돼서 이 경우가 10가지가 돼서 24, 4, 10까지 해서 38가지가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뺨 때리기고요. 그래서 이 뺨 때리기가 예, 저 책에만 있으면 합성을 뭐 수십 수만 번을 해서 나왔든 네, 인제 그게 인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문제라면 어차피 원수의 기술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고요. 13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 여기 배수로 정의된 걸 많이 봤는데 그걸 살짝 변화구를 줘서 실제로 문제도 거의 배수가 나옵니다. 근데 약수로 문제가 나왔어요. AK가 약수의 집합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약수가 됐든 교집합은 언제나 이제 환영입니다. 왜냐면은 자, 얘하고 얘하고의 교집합은 그 공배수 공약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건 AG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8, 3, 24, 8, 5, 40. 3하고 5가 서로 수이기 때문에 8이 최대 공약수죠. 자, 얘가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자, 배수에서는 숫자가 작은 게, 즉 약수인 애가 더 촘촘히 가지기 때문에 저기 됐었다면 여기서는 m은 8의 배수겠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 포함 관계가 되려면 m하고 8하고 약수 배수 관계여야 합니다. 네, 다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n은 m의 이제 약수, 8의 약수고요. 미안합니다. 약수고요. 작아야 되니까요. n이 8의 배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mn에 대해서 두 개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8의 배수 중에서 여기서 좀 최대한 커지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96을 생각할 수가 있죠. 선생님 여기서는 8의 배수의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AM의 최대를 구하는 건데요. 자, 어, 8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8의 배수 중에서 최대한 100에 가까워진 것. 우리 어떤 8의 약수라고 한다면 다 8보다 같거나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숫자를 그냥 100에 가깝게 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애들이 다 예, 여기 있는 숫자보다 같거나 작은 거니까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낚이기가 쉬운데 자,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커질 수 있는 건 8이고요. 여기서 제일 커질 수 있는 건 96이니까 여기서 104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얘네 최대값은요. A96 같은 경우에는 96의 약수, 96의 약수가 여기 다 들어가게 되죠. 96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그래서 저거가 같을 때가 이제 저거 최대가 되는 것만 주면 해주면 되겠습니다. 13, 14번이었고요. 15번이요. 역시 또 집합 문제 통틀어서 이 교집합이 또 나왔죠. 영신여고에 이어서. N은 12하의 자연수입니다. 여기 전체 집합이요. A는 홀수고요. 1, 3, 5, 7, 9. 그다음 B는 6의 약수입니다. 1, 2, 3, 6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X라는 녀석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자, A하고는 교집합이 이제 하나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는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B하고는 서로소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X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1, 2, 3, 6 중에서 건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또 영향을 받죠? 1하고 3을 어차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결정이 돼 버린 거죠, 저기서 같이. 자, 이렇게 세 개가 남았는데 교집합이 한 개여야 된대요. 그러면은 x가 인제 어떻게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x는 일단 2의 10승 스타트인데 지금 4 개를 결정해 놨으니까 빼기 4를 하게 됩니다. 빼기 4를 했어요. 지금 요 상황까지 온 거죠. 자, 그다음에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합니다. 교집합이 될 녀석. 그리고 몇을 빼죠? 여기서 3을 뺍니다. 3을 빼는 이유는 3개 중에 하나는 교집합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녀석이고, 둘은 교집합으로 추가가 되면 안 되니까 너는 진정해. 너네는 가져오면 안 돼. 만약에 얘네를 가져오게 되면 교집합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은 내가 인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조건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땐 교집합이 한 개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세 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한 개는 반드시 포함, 나머지는 야, 한 개만 한 개를 해야 되니까 절대 가져오면 안 돼. 이렇게 말이죠. 예. 그래서 예, 24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인제 16 번이 제가 인제 여러분들한테 좀 서운하다고 얘기했던 중등호 기출 윤환형 문제입니다. 자, 윤환형을, 어떤 그림을 윤환형이라고 부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가 3 입니다. 분모끼리 더했을 때 상수가 나오는 형태가 관찰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윤환형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인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더해서 상수가 되는 어떤 두 대상을 산술기하의 어떤 A, B 이렇게 보는 것을, 그런 형태를 이제 윤환형이라고 합니다. 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인제 그 중등호 기출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 자, 이런 윤환형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는, 자, 그리고 이게 인제 오류로 잘못하면 그게 왜 오류인지까지 같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정석 부리대로 하고요. 자, 이 윤환형은 간단합니다. 이거를 그 더한 거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묶었다고 보시면요, 역수 관계가 나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산술기하에서는 그 곱이 일정하다는 걸 역수 관계로 주죠. 그다음에 이렇게는 상수, 이렇게는 상수가 나오게 되죠. 근데 내가 없는 걸 괜한 짓을 해 줬죠. 내가 무슨 짓 함부로 해준 거예요? 5를 내가 갑자기 이유 없이 곱해 준 거예요. "야, 너 갑자기 5를 왜 곱해?" "알겠어. 미안해. 보상해 줄게." 이러면 나 아무 짓도 안 한 거죠. 자, 전개를 하게 되면은 2 하고 8 이니까 10 이고요. 그다음에 b 플러스 1에 a 플러스 1에 여기 8 이고요. 그다음에 a 플러스 1에 b 플러스 1에 여기 2 입니다. 자, 요렇게 잘 보이게 해 두죠. 자, 그럼 요 녀석을 보시면, 네, 요 녀석은 여기 16 이고, 그러니까 최소값이 8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10을 더했으니까 18이 최소값이 되겠죠. 자, 이거를 그럼 잘못 푸는 경우를 한번, 지금 미안합니다. 5분의 1을 안 했죠. 그래서 5분의 18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럼 이걸 잘못하는 케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가 합이 일정하네. 그러면은 요렇게 산술기하를 써서 요게 3 이니까 4분의 9, a, b의 최대값으로 4분의 9를 뽑아냅니다.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상관은 없겠죠. 4분의 9를 뽑아냈어요. 그다음에 내가 또 저거에 인제 저걸 갖고서 다시 한번 산술기하를 씁니다. 그러면은 인제 a, b의 저 녀석은 a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요. a 플러스 1에 2 더하기 b 플러스 1에 8, 이 녀석은 이제 두 개 곱하면 16 이니까 4로 나가고 여기 8이 되고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루트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이 두 개 곱하는데 ab 더하기 1에다가 a 플러스 b가 3 이니깐요. 여기 4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 식과 이제 요 식을 가지고 보세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 녀석의 최소값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내가 a, b의 최대값을 알아요. a, b가 최대를 가지면 분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식은 최소를 가지기 때문에, 아, 일단 문자로 산술계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꼭 상수가 아니어도 산술계를 써도 돼요. 문자여도 돼요. 자, 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얘가 커지게 되면, 최대가 되면 얘가 더 작아져서 얘 최소 오브 최소니까 최소다. 이런 논리를 사용해서 하기가 쉽습니다. 그 논리 자체가 틀리진 않아요. 최소의 최소를 하게 되면은 진짜 찐 최소다. 예. 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인제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느냐? 이 논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오류가 있습니다. 산술기하에서 최소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죠. 바로 등호 조건에서 되게 되는데, 그 등호 조건이 다른 게 인제 오류입니다. 여기서는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됩니다.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죠.
그 조건과 여기서는 등호 성립하기 위해서 A하고 B가 같아야 됩니다. 자, A, B가 같은 상황이 이거 두 개 같은 상황이랑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라면 방금의 논리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대개는 그거를 하면 오류가 나오게끔 줘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 이거를 이제 A라고 바꾸게 되면 그 딱 봐도 두 개가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등호 조건인 A는 B가 여기서의 등호 조건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환형으로 푸는 방법이 이제 어 얘가 이제 복수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하기 좋고요. 산술기하에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걸 나가려고 타겟팅해서 내는 문제고요. 17번 봐보죠. 17번도 여러분 많이 어려워했을 겁니다. 17번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한 바 있는데 합성함수에서 그 n축은 그 할 수 있으면은 동전이 단축되기 때문에 뭐 선택형 옵션.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심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이거를 제가 인제 여러분들한테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까지 외워야 되는 필수가 있고요. 이거 안 하면은 너무 문제 자체를 못 풀거나 혹은 현저한 문제풀이에 차이가 나는 필수가 있고요. 약간 옵셔널한 게 있습니다. 이걸 쓰면은 더 분명히 이득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이득이 분명히 있지만 크진 않은 거. 어 그래서 N축은 좀 그런 여기 옵셔널 쪽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인제 합성함수의 문제인데요. 합성함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합성함수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바로 저 구간 때문이라고 했죠. 그 구간을 보시는 건데 지금 이 합성함수에서는 x의 구간만 신경 쓰면 됩니다. g는 구간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gx가 f 입장에서 x이기 때문에 이 gx가 3하고 그 3보다 작은 그 분기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하나로 합쳐진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야 될 그 x 우리는 이걸 별표라고 표시했죠. 그 별표가 인제 개수가 3 보다 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걸 세 볼게요. 자, gx의 그래프는 인제 이렇게 그려지죠. 얘가 3인 순간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일 것입니다. 플러스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의 사이 구간에서는 인제 이 녀석이 f가 인제 마이너스를 그리게 될 거고요. 네. 네, 그런 것들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치 그 절대값 부등식 풀었을 때 각각의 절대값이 0일 때를 다 표시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이너스 루트 6일 때와 루트 6일 때 이게 인제 한 세트예요. 이렇게랑요. 3일 때는 인제 루트 9 니까 이쯤에 있겠죠? 이거를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이 어떻게 나뉘게 되냐? 잘 보세요. 사익 구간이면서 3 보다 작은 구간 1 번, 3 보다 작으면서 가획 구간인 구간 2 번.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요렇게. 같은 성격의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3 보다 크면서 가획 구간인 구간 3 번. 이렇게 3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거만 봐도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 볼게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그냥 그 절대값 그 나눴을 때 있죠. 그래서 1번 구간을 먼저 생각을 해 놓은 겁니다. 1번 구간의 성격은 뭐였죠? 마이너스 루트 6과 6의 루트 6의 사이 구간이면서 3 보다 작은 구간이었습니다. 3 보다 작은 구간일 때는 인제 여기에서 영향을 받고요. 여기서 3이 사용이 되고요. G3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3 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영향을 받게 되죠. 그 내가 GX를 대입할 건데 거기 대입하는 그 틀로서 얘나 얘 중에서 3 보다 작은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럼 3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뭘 대입해도 3이 되겠죠. 요렇게 말이에요. 그다음에 G3은 저기 몇이죠? 6 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 번이란 구간 자체가 답이 없는 겁니다. 구간 자체가 답이 없는 거예요. 불능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2번 구간 이렇게 해서 두 번 더 해 볼 거예요. 자, 2번 구간 판단해봅니다. 2번 구간은 3 보다 작아서 인제 여기서는 이식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3 보다 작아서 여기서도 3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쉬워요. 아니 루트 여기 가액 구간이죠. 가액 구간이기 때문에 3 보다 커서 이제 여기에서는 gx가 3 보다 크기 때문에 이식을 써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 볼게요. 자, 하나씩. 3 보다 작으니까 요걸 써야 돼서 G3 입니다. G3은 아까 이제 6 이었죠. 자, 6 하나 했어요. 수 한 번 돌리시고 마이너스. 자, 이번에 G를 대입할 건데 3 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g를 대입하는 겁니다. 아까는 상수함수여서 금방 끝났었죠? 자, 다시 말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줄게요.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게 15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10을 정리해 볼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여기 18.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요. 2번 구간에서 말이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답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죠. 이 경계값에 대한 얘기를 좀 명확하게 안 했네요. 지금 저기 3보다 큰 쪽으로 패고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패고간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3을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도 답이 안 나오게 돼요. 허무하게도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네, 여기 좀 봐주세요. 자, 3번 구간인데요. 그래서 최대 최소. 또 최대 최소니까 그 값이 여러 개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3보다 클 때는 3보다 크고 이건 외곽이니까 다 3보다 큰 거 얘만 이거 여기에서 다 얘만 쓰이는 겁니다. 자, fx가 저게 쓰이는데 저 녀석을 저기다 대입하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gx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어, 자, 이번에 이 녀석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거 아까 정리해둔 거가 있었죠.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5가 나오는 거죠. 복잡하긴 한데 동량끼리 정리해보죠. 4x의 제곱 2x제곱이니까 6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2x가 되게 되죠. 상수항 계산하시면은 9하고 그래서 6이고요. 다 지워서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으로 묶어주면은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3이 선택이 되고요. 1은 선택이 안 됩니다. 지금 답이 한 개가 나왔는데 여기를 좀 다시 봐볼게요. 자, 이번의 구간은 요렇게 같이였죠. 미안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로 두고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만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범위 안에서 우리 경우 나눴을 때 그 경우에 해당하는 범위만 답이 되죠. 3하고 마이너스 3이에요. 되는 게 x의 값이요. 그래서 이게 27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합성함수에서는 이렇게 정의역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찐 최초의 정의역이고요. 두 번째는요. 한 번 해서 어떤 F 입장에서는 치역이었던 것이 G 입장에서는 정의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간함수 때문에 합성함수가 어려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구간함수가 달라지는 그 지점을 그러니까 x는 그냥 뭐 3보다 크다 작다로 구분해 주시면 돼서 이거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안에 들어간 녀석 gx가 3하고 크게 달라지는 거를 이렇게 x로 환산하시는 거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 문제에서. 이게 가장 시그니처예요. 네. 저거를 해갖고 지금 이것처럼 그 경우 나눠서 해결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막 굳이 n축 같은 걸 배웠으니까 n축을 꾸역꾸역 쓴다? TMI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힙니다. 굳이 뱀의 다리를 그려 넣으려다가 시간이 맞춰서 뱀의 무늬를 못 그리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리고 n축은 또 새로 그려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 그리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거는 한번 천천히 판단을 해보죠. 굳이 새로 그릴 만큼 그게 이득이 되는 순간이 있는지 말이죠. 18번은 우리 백미에서 풀었던 이제 그거보다 사실 좀 소프트한 그걸로 연대 유형이죠. 한번 얘기를 자체 한번 한 것 같은데 원소의 기준에서 이건 넘어갈게요.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팔이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가면은 부분집합으로 충분히 팔이 처음에 고려될 수는 있으나 나조건을 성립을 시키는 게 불가능하죠. 팔은 0을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자연수 범위 내에서 0을 가질 수 없으니까 팔이 제껴지는 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사람 다 모두 다 증명을 잘 해서 대우는 3의 배수가 아닐 때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보이기 위해서 잠깐만 이거 안 나오죠? 19번이요.
그래서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도 두고서 그거 전개해서 3으로 묶어서 3의 배수가 아닌 거 보여주면 되는 서술형이 이제 배점이 이렇게 높죠. 근데 저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번이요. 아 20번도 인제 그 항등함수인데요. 아니 저기 뭐야 합성함수인데요. 이상하죠. 아니 이렇게 누가 봐도 항등함수가 진짜 제일 아닐 것 같이 생긴 애들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한대요. 근데 그 정의역 definition 뭐 에어리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x를 실수 전체로 하게 되면 당연히 300% 400% 항등함수가 아닌데 그 야무지게 그 항등함수하고 교점만 정의역을 정의를 하면 또 얘가 항등함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x하고의 교점이죠.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5x y는 x하고 연립한 거거든요. 그럼 요게 5, 3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돼서요. 즉 x가 0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 또는 5일 때에서는요. 합성함수 맨키로 y 값도 똑같이 0, 3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는 x를 구하시죠. 이거 개수를 쓰는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네를 갖고서 넣을까 말까 그거 하시면 됩니다. 네.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다 빼는 경우 제외하고요. 당연히 7개가 나오겠죠. 공집합 했으니까. 그걸 다 귀찮지만 다 써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급할 때는 인제 그냥 개수를 쓰고서 채점하기 어려운데 설마 저걸 물어봤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 대 보고 끄시고요. 일단 녹화 끊고